아직도 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공포에 몰아넣은 그 사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그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뭔가 회의가 열렸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경찰이 오늘 오후 비공개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이제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네. 지금 바로 나온 소식입니다. 신상정보 결정이 됐고요. 신상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조선입니다. 그리고 성별은 남성, 만 33세 90년생이라고 하고요. 네. 주민등록 사진과 CCTV 촬영 영상 사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그리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자백하고 있고 CCTV 확보돼 있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 증거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소식, 사이코패스 검사 진단 검사도 진행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실 전날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심정이 복잡하다라고 해서 거부했다가 오늘 동의해서 이제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프로파일러 3명이 투입됐다라고 하니까 이 검사 결과도 한 수일 지나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그동안 조모 씨, 조 씨로만 알려졌는데 오늘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고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저 인간이 저 몹쓸 인간이 바로 그 흉악범이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었는데 이름 다시 공개해드릴게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름 조선 외자입니다. 그리고 33살 저 인간이 보세요. 근데 백성 변호사님. 네. 왼쪽 사진 아마 수년 전, 오래전에 아마 증명사진 같은 걸 찍어놓은 것 같은데 신분증이나 뭐 그런 거. 근데 오른쪽은 이제 CCTV에 포착된 얼굴. 만약에 지금 보세요. 시청자분 백성훈 사람 이게 진짜 좌우 얼굴 이게 동일인가요? 뭐 착각될 정도예요. 이게. 사실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돼도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저 사진과 실제 그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두 개를 보고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여기는 그나마 좀 유사성이 있는데 유사성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았어요. 한참 전에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좀 요즘에 사진에 손질도 하고 막 그리고 몇 년 전 거면은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죠. 그럼 그게 과연 신상공개 실효성이 있을까? 아하. 그래서 이제 지금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손을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피의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 사회 보호입니다. 아하. 저 사람들의 인권을 뭐 저렇게 대단하게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얼굴 하나 공개하는 거 저 사람 때문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은 뭐고요? 그러네요. 저는 지금은 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딱 우리가 영화 같아서 많이 보는 그런 것 이제 사진 찍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 왜 공개 안 되는지 아세요? 왜요? 피의자가 동의해야만 공개할 수 있어요.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누가? 참나. 그런 건 변경이 좀 분명히 이게 돼야 될것 무슨 같습니다. 법이 그래요? 근데 보세요. 앞서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죠. 왜냐하면 너무 지금 화딱지가 나는 게 지금 분통 터지는 게 보세요. 왼쪽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불분명한 증명사진용 그런 사진 같은데 오른쪽 사진 보세요. 이게 CCTV에 포착된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범행 과정에서. 그런데 오른쪽 사진은 흐릿해요. 각도도 정면도 아니죠. 그렇다면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다면 지금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 저 인간에 대해서 정면 바라보게 하고 마스크 같은 거 뭐냐 다 벗기고 정면 바라보게 한 그 사진 지금 사진 바로 오늘 사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상 공개 관련된 문제점들 얼마 전에 있었던 정유정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정말 충격을 준 그런 사건들인데 그런 사건들의 이제 피의자의 이름만 알지 사실 얼굴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하. 아마 저 사진을 보고 지금 조선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면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앞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보면 모자 쓰고 이제 마스크 다 쓰잖아요. 네. 저 왜 저럴까요? 저 강제로 못 벗깁니다. 아 진짜예요? 네, 그래서 아마 검찰로 송치될 때 또 저 모습만 볼 거예요. 지금 그나마 이제 얼굴 앞쪽에 있는 블러 처리만 없어진 거지 지금 저 모습 보면
저 사람 누군지 아는 분 있을까요? 아 그럼 신상 공개에서 공개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마스크 모자 마스크도 강제로 못 벗기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신상 공개 제도는 공개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네. 사실 최근에 제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은 가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 불러쳐 있고 양쪽에 이제 형사들이 이렇게 네. 팔짱 끼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범죄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진짜 그런 분들의 네. 그러니까 형사분들의 얼굴이 오히려 더 공개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저분들이 공개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저런 저희가 왜 공개하는지도 모르는 신상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공개됐어요. 신상 공개됐고 조선 33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적을 좀 집중적으로 캐볼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당시에 조선이란 인간이 범행 당일에 뭔가 이 신림역 주변에 도착하기 직전 신림역에서 범행이 일어났지만 그 직전에 어딜 들렀다면서요 지금. 네, 맞습니다. 두 군데를 들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머니 댁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일단 뭐 잔소리를 들었다든지 하면서 이미 불쾌한 심경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이후에는 어디를 갔느냐? 마트를 갔습니다. 허허. 마트에 왜 갔을까요?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어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이 있어요. 네. 네. 검은 옷을 입은 동그라미 친 사람이 조선 씨입니다. 마트 안을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흉기 두 자루를요 슬쩍 바지춤에 넣습니다. 어머 그리고 위도수로 감춰요. 어머. 이후에는 그리고 전혀 다른 물건을 계산을 합니다. 지금은 무기를 숨기고 있고요. 어머. 다른 물건을 계산하는 거예요. 치밀함까지 엿보인 거죠. 어허. 흉기를 훔친 이 조선 씨 이후 택시를 타고 신림역 쪽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택시를 타는 모습이죠. 네. 아 지금 저렇게 하네요. 택시를 타고 이제 신림역 쪽으로 하는데 지금 설명 들으면서 영상 보니까 너무 지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데 지금 마트에서 저 흉기를 훔쳤다. 이거는 진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명백하게 계획 범죄죠. 저 사람 사는데 조선이 사는 곳은 인천입니다. 어허.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사는 곳 금천구고요. 어허. 근데 지금 범행 장소 어디죠? 신림역이요. 신림역이요. 지금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림역까지 일단 간 것. 그리고 가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흉기 두 자루를 훔쳐서 한 자루는 택시에 또 놓고 내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한 자루를 들고 범행 대상은 20대에서 30대 정도 되는 남성들. 모든 걸 특정했죠. 신림동에 왜 갔느냐? 세상에. 거기에 가면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아이고. 과거에 그곳에서 뭐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사람이 항상 많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신림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한 계획범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영상 CCTV 보신 것처럼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 말고도 조선이란 인간이 곳곳에서 이 범죄를 미리 준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조 씨가요 범행 전날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 지워질까봐 조마조마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지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범행길이 이걸 미리 계획했는데 이게 발각될까봐 무서워서 이 휴대전화 초기화했다 이렇게 와.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시고요. 네. 더 이상한 행동도 있습니다. 망치로 본인이 평소에 쓰던 컴퓨터 본체를 또 그날 부쉈다는 거예요. 어허. 우리가 오히려 보호하지 이렇게 부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찰에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뭐 살해 방법, 사람, 급소 이런 걸 검색했는데 그런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어쨌든 이 조 씨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주요 포털 사이트나 통신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소름 끼칩니다. 조선이란 인간은 혹시라도 자신이 이 범행 이후에 검거돼서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짰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흔적들을 다 지웠다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오싹하고 정말 오히려 이게 반대로 철저하게 계획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계획 범죄임은 좀 명확해 보이고 다만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고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밝히는 게 숙제 같습니다. 네. 일단 조선의 이 진술만으로도 오래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범행 당일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러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간 것도 계획 범죄의 가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해서 더 화가 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 휴대전화나 PC에 어떤 개인 정보나 어떤 숨기고 싶은 내역들이 있었기에 이것을 초기화하고 부수려고 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범행의 경위나 계획이 언제 설립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됐는지에 대한 동기나 가정도 밝히는 것과 그 동시에 혹시라도 모를 여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점도 주목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경찰이 지금 진술 분석하고 있다고 하고요.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포털 사이트나 각종의 어떤 기관에게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 정황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조선이란 인간의 할머니가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한 말이 격분했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님이 뭔가 해코지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게 또 천만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오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이란 인간이 검거 이후에 범행 동기를 물으니까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런 오싹한 얘기 기억나시죠? 그런데 조선이 카메라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 이 조선이란 인간 지금 무슨 연기해요? 뭐 탄식하고 하면 뭐 동정이 쏟아질 줄 알았어요? 혹시 조선이란 인간의 범행 배경은 뭐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조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고 남들보다 내가 키가 작고 경제적으로 좀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열등감 때문에 나보다 조건이 나은, 그러니까 키가 본인보다 크고 경제적 능력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범행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 현재까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조선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뭐 신빙성이 좀 아직은 좀 떨어진다고 경찰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 분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조선이 이번에 범행하는 과정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30대 그리고 남성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좀 약해 보이는 여성이나 노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본인이 범행 대상을 어떤 사람 이제 최소한의 유형을 특정을 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조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에 범행 대상까지 특정했어요. 정말 오싹합니다.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 앞서 손정희 변호사님 설명 중에 어제까지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거부하다가 이제 오늘 동의하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는 게 정말로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는 뭐 점수가 분류된 점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나올지 막 궁금하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 조선이 계속 뭐 신경이 복잡하다 그랬다가 자술서를 쓰겠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시간이 끌다가 결국 오늘 오전에야 전문 프로파일러 3명이 투입돼서 이 조선을 설득해서 진단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래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열흘 뒤에는 조선이란 인간의 사이코패스 여부도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의 수사를 또 재판 과정에서 뭐 참작이 이제 참조를 하겠지만 어쨌든 흉측한 이런 흉기난동 사건의 일단 그 배경 같은 걸 많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흉기난동 사건 벌어진 지 오늘로 벌써 나흘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끔찍한 사건을 겪은 주변 분들 그리고 거기를 오가시는 분들 그 트라우마가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우니까 안 돌아다니고 훨씬 사람이 없어요. 저도 지금 확실히 이렇게 사람 안 다니지 않았어요. 까만 옷을 입고 들어오면 일단 무서운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거의 90%는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거의 자살 못했던 가해자. 누가 다 알겠어요. 나 같은 극단이지.
정말 트라우마, 공포 그 자체일 거예요. 지금 이 근처는 이 일대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충격과 공포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지금 또 한 번 가슴 철렁한 일들이 일어났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지금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24일입니다. 24일에는 내가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 글의 작성자는 자수를 했고 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어허. 그런데요, 어젯밤 10시에 또 다른 글이 올라온 또 거예요. 올라왔어요? 그 글의 내용도 참 비슷합니다.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라면서 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협박글을 올린 건데 해당 게시물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라고 알린 상태입니다.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런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까 첫 번째 신림역에서 살인을 하겠다 예고한 글은 일단은 경찰은 협박으로 입건을 하긴 했는데 사실 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서 실제로 저기 협박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할 준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살인 예비죄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기에 저런 글만 올린 것만 가지고 사실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처벌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틈타서 이런 또 다른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비열한 짓 정말 하지 않기를, 당장 멈추기를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